왜 꿀꿀할까나 라고 하셨는데, 뉴스를 찾다 보니까 뉴스가 다 그렇고 그런 뉴스밖에 없고 뭉클한 소식 위주로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자꾸 나쁜 뉴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이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도 자꾸 들고. 우리 소장님이 요새는 늘 꿀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드려야 돼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뉴스가 좀 우울한 뉴스가 많아도 우리가 좀 힘을 내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너무 우울하게만 있으면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정작 현장에서 싸우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활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울해하면 안 돼요. 그분들한테도 신뢰다. 이 화면이, 라이브 화면이 너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카메라 좀 사라고. 제발 웹캠 좀 라이브 할 때 방송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하다, 답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핫 이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 택배 노동자 여러분들이 지난해에만 20분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도 또 돌아가셨어요. 네. 뭐 대부분의 사인은 과로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네. 그 중간 점검을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합의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도출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난해 12월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택배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요. 그 주체들을 보면은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으로 참여했고, 시민단체,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제 노동자 측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택배사들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업주 택배사는 택배사들이 직접 회사별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네. 물류협회가 사측을 대신해서, 통합물류협회가 대신해서 들어와 있었고, 대리점연합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주 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공영홈쇼핑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주체가 들어와서 참여를 했고요. 이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 대상은 뭐였느냐? 처음에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다. 두 번째, 작업 조건을 개선한다. 노동환경 개선하겠다 이거예요. 노동시간 네네. 너무 길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택배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 네. 그리고 택배 산업에서 만연해 있는 갑질을 근절한다. 왜냐하면 특수고용 노동자니까 그 계약 기간을 근거로 해고 위협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택배 가격과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논의한다. 얼마 전에 합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1월 21일 날 이제 1차 합의문이 나와가지고 1차 합의문의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 범위를 집화와 배송으로 명시한다. 자, 집화와 배송으로 명시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택배 기사님들한테 분류 작업은 공식적인 업무로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네. 그 집화하고 배송하는 거는 기사님들이 하는데, 그 터미널에서 분류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따로 한다. 택배회사가 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분류 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 이것도 명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 60시간, 하루 최대 작업시간은 12시간으로 못 받는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밤 9시 이후에 심야 배송을 금지로 한다. 하지만 배송 물량이 증가할 때는, 설 연휴가 좀 있으면 있죠? 그럴 때는 최대 밤 10시까지 배송하도록 한다. 그럼 배송이 약간 지연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빨리 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택배 기사님들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것을 위해서 또 따로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택배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뒤까지 지연된 배송에 대해서는 기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그리고 1인당 물량 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근무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지잖아요. 그 1인당 물량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 문제는 택배 요금, 수수료 이런 걸 인상하도록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 그래서 2월 17일에 2차 논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월 21일에 나름대로 좋은 합의문이 나왔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1월 21일 날 분명히 합의문이 나와서 노조도 만족을 했는데 파업을 계속하게 하셨었어요. 네. 그러다가 1월 29일에 가서야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대로 택배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네. 그러면 왜 8일 동안에는 그렇게 노조가 계속 파업을 한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CJ, 로젠, 롯데택배, 한진이 1차 합의문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합의문을 썼으면 바로 세부 이행 계획이 나오고 현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까대기를 기사님들이 했고요. 어떤 대리점에서는 까대기를 해서 연장 노동이 발생하는데 돈도 더 안 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총파업을 계속했는데 1월 29일 날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다시 모입니다.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계속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측을 대표해서 물류협회가 들어와 있었는데 네. 1월 29일 날 추가로 작성한 합의문에는 택배 4사 대표가 직접 사인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6천여 명을 투입하고 비용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대로 1월 29일 날 노조에서 드디어 총파업을 그만하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괜찮죠? 이번에는요, 택배 대리점 연합회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되냐?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자, 택배 4사의 대리점 연합이요. 1월 28일 나온 추가 합의문은 대리점 연합회를 배제하고 체결된 밀실 합의다. 추가 합의를 무효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집화하지 않겠다. 이거 집화하지 않겠다는 게 일종의 파업 선언입니다. 가져가 주지 않으면 택배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설을 앞두고 약간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비용 전가 문제입니다. 역시 비용이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8일날 이제 추가 합의를 써서 완전히 체결된 합의문에는 분류 인력을 얼른 투입해서 기사님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만 써 있어요. 분류 인력 비용은 택배사와 대리점이 한다라고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전가하지 않는다고만 써 있지 정확하게 택배사가 내는 건지 그 인력비를 아니면 대리점주가 내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안 해놓은 거예요. 이게 논의가 안 돼 있어요. 점주 입장에선 걱정되겠네요. 그래서 대리점주님들은 빡칠만한 거죠. 이거 우리한테 또 돈 다 내라는 것 같은데? 자, 심지어는 이 택배 업계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네. CJ 대한통운이 이번에 인력을 6,000명 투입했단 말이에요. 분류 인력을.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인력비의 부담 중에서 CJ 대한통운이 지불하는 것은 30-40%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점주들 입장에서는 장사 못하죠. 그 점주님들의 마음이 이해갑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바로 파업하시는 건 아니고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2월 17일까지 1차 합의문 파기하지 않으면 2월 17일부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점주님들도 설 연휴가 바쁜 건 아시니까. 네. 이 이제 관계 부처들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또 대리점주님들 만나봐야겠죠. 그래서 2월 17일 날 꼭 대리점주님들까지 들어오는 합의가 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택배 대리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CJ 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 회장님이 인터뷰를 한 기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점주님들이 근본적인 택배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식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류를 따로 인력을 뽑아서 다른 사람한테 시키거나 아니면 분류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 택배 기사님들한테 돈을 더 주는 것보다는 그냥 택배 기사님들 작업 시간을 표준화하면 된다. 작업 시간을 줄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력 더 투입하거나 돈 더 주는 거 말고 그냥 택배 기사님들 일을 조금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가 지불을 분류 작업에 대한 대가 지불을 왜 해야 되냐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니네들이 여태까지 돈 벌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일했으니까 니네들이 손해보고 그렇게 힘들면 일 조금만 해 이거밖에 안 돼요. 그 지금. 주장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택배연합회 측의 대안 제시가 제가 이해한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여러분이 인터뷰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김종철 택배연합회 회장님 인터뷰 시사 포커스 기사고요. 제가 읽었을 때는 지금 자꾸 분류 작업한다고 추가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네. 하지 말고 일을 조금만 해 이렇게 들립니다. 네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쓴 1차 합의문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밤 9시 이후에 배송 금지 이미 돼 있는 건데 뭘 그게 마치 다른 대안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하고 계신다. 인터뷰에서 또 하나 가지 아쉬운 거는 창녕 집배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된 택배노조 간부의 복직까지 1차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1차 그 합의문을 쓴 사회적 합의기구를 개인적으로 오용한 것이다라고 비판하셨어요. 자, 요 문제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자, 요 내용입니다. 창녕 집배점에서 2019년부터 이미 대리점주의 갑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10월에 이 창녕 대리점에서 일하시는 그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대리점주가 노조 조합원인 기사님들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비조합원 택배 기사나 직원들한테 조합원 기사님들한테는 뭐 상하차를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자꾸 택배를 그러니까 업무를 지연시킨다든가 네.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계약 만료됐으니까 너 나가가 된 겁니다. 조합원한테 그 간부한테. 그런데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 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1년 계약을 한대요. 근데 1년 다 되면은 또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 계약 연장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장기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또 핑계로 계약 종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계약 종료가 사실상의 해고인 거 아시죠? 예, 요거를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처음부터 정했던 논의 대상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택배산업 갑질 근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이미 여기에 논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CJ 대한통운 연합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왜 개인적인 그 노동조합 간부의 복직을 개인적인 문제인데 넣어놨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얘기가 안 됩니다. 원래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대상에 작년 12월부터 들어가 있던
문제입니다. 얘기 잘 하셔가지고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기사님들 노동시간 줄이면 그만큼 택배 기사님들 많이 뽑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많이 뽑아놓고 지금 발생하는 이런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 작업 기사님들한테 시켜놓고 하면 그만큼 적정한 대가를 더 주든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적정한 대가를 줘도 기사님들이 좀 죽어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 근무 시간 줄여서 기사님들 더 뽑을 바에는 어차피 사람 더 뽑을 거면 분류인도 더 뽑으면 되잖아. 그런 쪽으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밤 9시 유띵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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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속을 썩이지?